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어제 좀 중요한 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영향력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 자산 시장이 무빙을 보이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어제 또 밤사이에 중요한 기사들이 좀 전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신호가요, 고용이 분명히 둔화되었다라는 시그널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적으로 나온 다른 지표들과의 어떤 격차들 때문인데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자산시장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는지를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횡보에 가까운 소폭 하락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중요한 고용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눈여겨봐야 되는 지표는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입니다. 네, 어제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를 보면요. 지금 예측치 대비로 굉장히 크게 하회한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전치인 30만 6천 명과 비교를 해도 지금 20만 9천 명이거든요. 10만 명 가량이나 적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고용 시장이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시그널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기조를 이제 변경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나스닥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산들이 가격이 상승했어야 되는데 어제 오히려 반대로 나왔죠. 자, 그 이유는 나머지 지표들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고용이 둔화되었다라는 시그널이 나왔는데 6월에 실업률을 봤더니 예측치를 그대로 그냥 적중을 하고 이전치보다도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고용이 견고하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어제 평균 시간당 임금을 보면은 이전과 동일하고 예측치를 오히려 상회를 했습니다. 네, 전년 대비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전과 동일하고 예측치를 상회를 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시간당 평균 임금이 상승의 추세에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도 고용시장이 오히려 견고하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시장이 어떤 해석을 했냐 하면요. 지금 6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둔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막을 정도가 아니다라고 봤고, 그럼에도 전날 발표된 ADP의 민간 고용이 무려 49만 7천 명이었는데 거기에 대비를 해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고용이 그래도 꽤 꺾이고 있는 분위기일 수는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속되더라도 고용지표가 이 정도 수준으로만 계속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경제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뭐 흐지부지한 움직임들을 보였던 거죠. 네, 결국 이번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거라는 전망은 지금 93%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확정이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2주 이상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또 추가로 계속 발표가 되면은 이 기조들은 또 꺾일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요,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30K를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12시 30분 기준으로는 30.3K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몇 시 정도에 업로드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들과 대략 한 몇 시간 정도의 시차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7%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그보다 조금 더 0.89%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비슷한 움직임들을 보였고요. 어제 솔라나는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지금 51.53으로 어제와 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단 상승을 하면서 투심이 좀 탐욕이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수벽부터 보시면은 원래 30K에 존재하던 매수벽은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29.5K와 29K에서 조금씩 매수벽이 생겨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지지 구간 자체는 지금 이 매수벽 상태로 봤을 때는 약해 보이는데 그 얘기는 이 매수세들이 이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는 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상단에서 이 저항 구간을 뚫기 위한 공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증거를 보시면요. 지금 31K에서
20K에서도 지금 매도벽이 뚜렷하게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31.5K와 32K에는 제법 뚜렷한 매도벽이 지금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뒤에 다른 데이터들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VD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역시나 가장 큰 규모의 고래인 이 갈색 고래입니다. 자, 갈색 고래가 계속해서 관망을 하다가 일정 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약간 흔들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다시 홀딩을 하면서 시장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고래들은 전부 다 지금 물량들을 이 구간부터는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래들의 어떤 투심이 언제 돌아오게 될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러면 주요 기사들을 보기 전에 온체인 데이터를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이 온체인 데이터는 조정된 URDP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자, 그럼 차트의 내용을 먼저 좀 보시면요. 지금 단기 홀드의 74%, 즉 202만 BTC가 수익 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26%는 지금 손실 상태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이 지금 단기 홀더들이 보유하고 있는 560만 BTC, 공급량의 21%에 달하는 양인데요. 이게 이 온체인 취득가가 현재의 시세와 굉장히 근접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단기 홀더 보유량 중에서 적지 않은 물량이 이 가격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URDP라는 거 하는 이 지표는요, 특정 가격대에서 UTXO가 소비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UTXO라고 하는 개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UTXO는 한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전송된 비트코인의 단위인데 아직 사용되지 않은 비트코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UTXO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에 따라서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체인 데이터 관련 컨텐츠를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자세하게 다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차트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보유자들의 행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만약에 셔터홀더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게 되거나 매수하게 됐을 때 가격의 출렁임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큰 등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정된 MVRV 레이시오라는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지금 검은색인데요. 최근 조정된 실현 가격은 이 주황색입니다. 25.5K에서 지금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을 돌파당했던 이 구간이 바로 크립토 윈터에 해당되는 그런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반등을 해서 지금 상승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유리한 가격의 움직임들, 즉 약세장을 탈출해서 어떤 가격의 움직임이 유리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큰 흐름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가격이 지금 상승의 랠리를 시작하려는 지금 초입에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가격대가 높았던 구간들은 이 격차들이 상승의 흐름이 굉장히 가팔라지고 그리고 굉장히 좀 큰 격차들이 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크립토 업계의 많은 인사들이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결국 승인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이죠. JP모건의 리서치 보고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SEC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지금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계속해서 신청을 하면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면은 선물 ETF보다 실시간 수요와 공급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가격의 투명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장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은 분명한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이겁니다. 다만 현물 ETF가 이미 출시된 캐나다와 유럽에서 해당 상품이 투자자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JP모건은 미국의 전통적인 금융 자산을 대표하는 기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과 승인에 대해서
대놓고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힘듭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립적으로 표현한 보고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캐나다와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해서 미국 시장과 비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거의 한 자리인데 그것도 거의 5% 미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에서 승인이 된 것과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에서 승인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투자의 염두에 둬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월가의 자본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선 레리 핑크의 발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2017년만 해도 이 레리 핑크는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의 표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죠? 어마어마한 금융의 혁신이다. 비트코인이야말로 금융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도 굉장히 이 의지를 갖다 더 많이 보여줬죠. 그런데 블랙락의 등판이 결국 비트코인을 망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탈중앙화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근데 만약에 월가의 자본이 이걸 주도하게 되면은 탈중앙화라는 가치와는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된 목적이 뭐였나요? 자, 월가와 이 미국 금융당국의 횡포에 의해서 대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이거는 결국 비트코인의 어떤 탄생 목적에도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채택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결국 그런 채택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월가의 자본이 부득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대중 채택을 앞당기게 되면은 결국은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된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게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관들이 도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으로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확고해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가요, 지금 비트코인 ETF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외신들도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코인베이스를 아직까지 SEC가 정식 인가된 거래소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신청한 8, 9개 되는 금융기관들이 모두 다 코인베이스를 감시 파트너로 지정을 했는데 이건 실수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들은요, 이 블랙락이 언제든지 이걸 바꿀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코인베이스보다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더 큰 거래소가 없는데 이보다 더 적합한 파트너가 있을 것이냐라는 걸 고민을 해보면 SEC도 별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크 맥글로운 같은 사람들은요, 비트코인이 올해 하반기에 진정한 디지털 금이라는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에는 경기 침체에 의한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반기 주식 시장이 하락하면 비트코인이 동반 하락하지 않음으로써 가치 저장소 그리고 디지털 금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큰 흐름에서는 맞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실제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강하게 오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어떤 무빙을 보일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소식을 또 하나 전해드리면, 지금 카메론 윙클보스가 트위터 포스팅을 했는데요. 지금 제미니 거래소가 지금 DCG 그룹의 베리 실버트를 실제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DCG의 자회사인 제네시스가 이 제미니언 프로그램의 주요 대출 파트너였습니다. 근데 제네시스가 파산을 했죠. 그러면서 제미니 측은 베리 실버트를 비롯한 이 보회사인 DCG의 경영진들이 지금 제미니와 제미니언 사용자들에게 제네시스의 지불 능력과 재무 상태를 애초부터 속이고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서 제미니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베리 실버트에게 14억 6천만 달러 상당의 대출 상환 패키지를 수용하라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이걸 거부하면 7월 7일에 소송을 걸겠다 했는데 지금 소송을 진행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베리 실버트를 비롯한 DCG 그룹도요, 제미니가 책임과 비난을 본인들에게 돌리는 거다. 본인들이 무능력하게 운영을 해놓고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보를 했고, 본인들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라고 또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 모두 다 지금 굉장히 큰 회사들이죠. 제미니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거의 손가락에 꼽히는 거래소이고요. DCG는 가상자산 펀드 운용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소송을 했다는 것 자체로도 이 시장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시장이 투기적이고 불안정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걸 필두로 해서 규제가 굉장히 더 시장에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에서 임직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퇴를 하고 지금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직원은 추가적으로 감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내분에 대한 소문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좌우장펑이 계속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보도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바이낸스가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지금 시장에서 점유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분석들과 가격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글래스노드에서요, 스위스 블록 비트코인 리스크 시그널이라고 하는 어떤 본인들만이 만든 어떤 지표를 공개를 했는데요. 자, 이 시그널에 따르면 지금 비트코인의 위험 신호가 지금 0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둘러싼 시장 정서가 매우 중립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과매수나 과매도 상황이 아니라 적절하게 시장 유동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다분하게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30K와 31K 사이에 있죠. 그런데 이게 31.2K를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34.8K까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 움직임들도 봐야 되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29.6K까지는 무너질 수 있는데, 이게 무너지더라도 28,200달러, 즉 28.2K 달러 선까지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여기서 다시 강세장에 도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케시 우패디의 관점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소개해드리는 차트인데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불리시한 시나리오나 아니면은 베어리시한 시나리오를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가장 중립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과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7월 6일에 31K를 한번 뚫었었죠. 그런데 다시 이제 그걸 지키지 못하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무적이게도 29.7K, 즉 20일 지수 이동 평균을 갖다가 잘 받치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강세장에 유리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자들이 여전히 하락을 구매 기회로 보고서 계속해서 줍줍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중요한 구간은 지금 31K에서 31.5K다.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시나리오와 비슷하죠. 자,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선이 굉장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뚫게 되면요, 지금 32.4K에서 또 저항선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뚫게 되면은 40K까지 조금 더 무난하게, 지금 31K와 32K에서였던 공방보다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20일 EMA, 즉 이 가격대까지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은 27.9K, 즉 50일 단순 이동 평균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속적으로 보여드린 두 개의 어떤 장표들의 가격대를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고, 모든 투자의 방법들은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투자자의 어떤 판단이 중요하지만, 더 많이 떨어지면은 매입을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떨어지면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을 갖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좀 어느 정도 지지 구간까지 떨어질 때 조금씩 매입을 하는 것들이 투자의 어떤 물량을 늘려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말이어서 저도 오늘 좀 굉장히 힘들게 촬영을 했는데요. 여러분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